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주 여러 강좌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얘기 그렇게 흔히 들어본 얘기는 아니죠? 네. 뭐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교육을 이렇게 그 규정지기에서 제가 만든 얘기이기 때문에 좀 낯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는 교육에 고민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골치 아픈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을 우리는 승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승리라고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 권력을 가졌거나 그러면 성공한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돈을 많이 가졌더라도 인생을 실패한 사람 우리 가끔 보게 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권력을 많이 가졌는데도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가졌거나 권력을 갖는 것이 나쁜 거가 아니죠. 뭐 다 필요한 거지만 어쨌든 그걸 갖거나 못 갖거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승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승리하는 것을 꼭 가르쳐주고 배워야 돼요. 저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교육 얘기를 할 거지만 뭐 딱딱하고 복잡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에 승리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교육의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또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육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 일생의 대부분을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83년도에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저는 한국의 그 대덕연구단지라고 아시나요? 네, 그 대덕연구단지의 원자력 연구소에 가서 1996년도에 제가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으로 갈 때까지 12년간 저는 원자력 계통에 연구를 해온 과학자입니다. 제가 주로 연구한 것은 이 그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핵연료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핵연료를 개발하는 일에 제가 책임을 맡아왔고 또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초전도체라는 아주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해왔어요. 이 초전도체를 이용하면요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부상열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차가 이렇게 공중에 한 10cm 정도 떠서 빨리 가는 그런 그 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석을 만드는 연구를 제가 주로 해왔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중국에 가서 우리 조선족들하고 이제 그 중국에 사는 걸 한족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일생을 이렇게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이 요즘 이렇게 교육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왜 과학자가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우리 아이하고 대화를 하다가 좀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자주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아빠, 난 커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빠,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없냐 그랬더니 되고 싶은 건 없는데 이 다음에요. 꼭 되고 싶지 않은 게 하나가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궁금해서 뭐가 되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이 다음에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게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 그때까지 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학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한 10여 년 활동 중에
제가 논문을 한 100여 편 이상을 썼어요. 여러분들 뭐 논문 100편 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자가 일생을 두고 100편을 쓰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연구에 제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특허도 제가 뭐 좋다고 생각하는 특허를 10편 이상 가지고 있었고, 전 저술가는 아니지만 제가 쓴 책이 10권도 넘고, 그래서 전 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내 아들의 꿈이 뭐냐면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 같은 사람 안 되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 아이를 생각하게 됐어요. 왜 우리 아이가 가장 가까운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과거에 제가 이제 과학 활동을 통해서 물질에만 관심을 갖다가 결국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인간의 관심은 결국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갖고, 왜 우리가 이런 그 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가를 그때 한 가지 한 가지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제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교육에 약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약점이에요. 성적과 실력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영어 성적은 높은데요, 영어는 잘 못해요. 역사 성적은 높은데요, 역사 의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윤리 성적은 높은데요, 윤리성이 없어요. 어처구니 없이요, 체육 성적이 높은데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요. 저도 과학자지만요, 과학 성적이 높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요, 그냥 열심히 이런저런 방법을 해서 성적은 높아놨는데 실제로 거기에 걸맞은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요 승리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이것이 개인적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한 집단과 조직, 국가의 성격을 규정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요, 경제 이렇게 무역 같은 거 이렇게 그 활동하는 걸 보면 세계 한 10매 뒤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한 국가의 진짜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요, 어떤 통계를 보면요, 20위, 어떤 통계는 30위, 어떤 통계는 40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겉모양은 괜찮은데 그거에 걸맞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자체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교육의 약점입니다. 성적과 실력의 괴리.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가슴 아픈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문제를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은 지금 성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 부분에 실패했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성적이 나쁘면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요. 다시 얘기하면요, 사람 대접을 받기가 어려워요. 한번 성적 떨어지면요, 그 아이가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죠. 근데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면 누구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네, 부모들이 고통당하고요. 학생과 부모가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한 국가가 고통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저도 우리 아이가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걸 알게 되더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봤는데요, 해결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요즘 오죽하면 학교에서조차도 이제 우리 교육이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뭐 언론도 그런 그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라고 해서 우리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과학자로서 쭉 연구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얘기 드리려는 바로 5차원 전면교육이에요. 제가 처음에요,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찾고요,
조그만 책을 썼어요. 지금부터 한 7년 전, 바로 그냥 7년 전 얘기죠. 그때 쓴 책이 뭐냐면 DY 학습법이라는 책이에요. 제 이름이 원동현의, 이 동현의 그 영어 이니셜 따서 DY 학습법이라고 썼는데요. 그 책이 나가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 위에 바로 제가 96년도에 중국의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가게 되면서 한국에서 이런 교육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가서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것이 또 중국의 연변 지역에 있는 조선족 또 학교 애들, 또 한족 학교,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이미 한 10개 이상이 넘는 학교가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제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는 또 몽골로 그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지금 몽골의 국가가 이 5차원 전면 교육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 그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교육청에는 이런 교육이 실제적으로 교장단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고 또 필리핀으로 가고 작년부터는 이제 미국에서도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제 책이 한 5개국어로 번역돼서 한 13개국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9년도에 한국의 여러 분들로부터 아주 중요한 제안을 받았어요. 이런 교육을 왜 자꾸 외국에서만 하냐? 한국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99년도 3월 달에 전북의 완주의 세인고등학교라는 대한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그때 시골 교장으로 99년도에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 학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 한 이제 3년째 되면서요, 이제 알려지면서 입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7대1이었어요. 한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은 한 1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려고요. 그 이유가 그 학교 입학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학교 성적이 중학교 때 하위권 이하이지만 입학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좀 이제 어려움을 겪어보던 경험을 가진 아이들, 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하는 것도 바로 제가 설명하려는 바로 이 5차원 전면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얘기 드리는 이 5차원 전면 교육은 이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육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소개도 했고, 또 5차원 전면 교육이 어디서 이렇게 진행되는가도 말씀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5차원 전면 교육이 무엇인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요, 교육의 이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성적과 실력의 괴리, 또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요, 우리 아이들을 좋은 곳에다 올려다 놓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적을 높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그래서 인생을 아주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곳에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데 가려는 게 왜 나쁩니다. 나쁩니까? 그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봅시다. 1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해요. 그런데 모든 아이가 다 좋은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중에 10명 정도가 상위권이 가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여기 간 거냐면 10%가 간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10%가 여기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100명이 다 좋은 데 가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해봤자 10명만 가고요, 나머지는 다른 데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인데요, 모두 여기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여기 못 간 나머지 90%는 자동적으로 불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요, 그냥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이 된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그럼 우리 아이들을,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이 인생을 승리시키자는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을 좋은 데 가도록 노력하는 거 해야 돼요. 나쁜 거 아니야. 합시다. 하지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 포기되는 게 아니라 비록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은 이 아이들은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린 걱정 없어. 이미 우리는 좋은 곳에 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 자신이 좋은 곳에 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영원히 계속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있다가도 또 떠르륵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인생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요, 좋은 곳으로 가는 방법도 알려주지만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같이 길러주기만 하면은 그들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그곳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요, 이런데 좋은데 공부도 잘하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더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요, 못된 짓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돈은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잘 인격적인 훈련이 안 되면 그것이 나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가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위험하고 여기도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힘이 생기는가를 연구해 보니까요, 그 힘을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참 가치 있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내가 자신 있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아무리 좋은 데 있더라도요, 내가 가치 없다, 내가 무슨 쓸데없는 인간이다 생각하면은 함부로 막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승리하는 방법은요,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질, 능력, 탤런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육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생기죠.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데요, 아주 성적이 낮은 애들 중에서 자살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공부를 적어도 어느 정도 잘하다가 조금 떨어졌는데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면요, 10등 하는 아이가 자살했다고 봐요. 그러면요, 4, 50등 하는 아이는요, 이 아이가요, 자살하는 아이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공부를 잘하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과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했느냐가 가치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건 간에 자신의 소질과 능력과 탤런트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높더라도 그거가 있어야 돼요. 성적이 낮더라도요,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알면은요, 그 아이는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의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한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쉽을까요? 어려워요.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이 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저는 지난 이렇게 몇 년간의 이렇게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세 가지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과 탤런트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달란트와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갖고 그 힘을 갖고 내가 좋은 위치에 있거나 나쁜 위치에 있거나 부자로 있거나 가난한 데 있거나 거기서 자족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인생을 승리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원리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어떤 걸 알면은 우리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너무너무 어떤 일을 잘하는데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통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수영을 배웠는데요. 개헤엄이라는 수영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허부적거리는 수영 아니에요. 근데 그 개헤엄도요, 열심히 연습하니까 수영은 잘하겠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조그만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쪽부터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제가 수영을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우리 아이가 자유형 수영을 코치한테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개헤엄을 아무리 열심히 치더라도 개헤엄이 어느 날 슬그머니 용헤엄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개헤엄은 뭐밖에 안 됩니까? 개헤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성격도 올라가고 실력도 올라가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의 최대치까지는 못 가요. 어디까지만 가냐면 내가 하고 있는 방법론의 끝까지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고 하시죠. 그건 내가 사랑 때문에 그런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 능력의 최대치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방법의 끝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아이의 능력을 제약시켜버리는 거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강연을 하면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열심히라는 미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 그랬나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머리도 좋고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다시 뛰자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다시 뛰면 우리 망해요. 지금 다시 뛸 때가 아니라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좋은 방법을 찾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자신이 됐건 우리 아이가 됐건요, 우리의 소질과 능력과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는 첫 번째 원리는 열심이 아니라 바른 방법을 갖는 거예요. 바른 방법을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바른 방법을 갖고 열심히 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큰 열매를 가져요. 하지만 좋지 않은 방법을 갖고 열심히 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더 패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원리는 바른 방법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들 첫 번째 원리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바른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우리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시키고 승리시키는 교육에 있어서 바른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많은 우리가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개혁을 하고 계속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교육 개혁을 했다고 그래도 우리가 곧 또 다른 또 교육 개혁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것이 바른 방법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바른 방법은 뭐냐면요, 단면 교육을요, 뭐로 바꾸는 거냐면요, 다면 교육으로 바꾸는 거예요. 단면 교육을 뭐로 바꾼다고요? 다면 교육. 어려워 보이지만요, 이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단면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게 단면적이에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요, 이 세상 일은 이렇게 단면적이지가 않아요. 지극히 여러 가지 다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잘하기 원하죠? 제가 우리 아이도 공부 끝장내는 방법 하나 아는데 배울 마음 있어요? 아, 별로 마음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주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서 그걸 개선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공부 잘하는 방법은 가르쳐줘 봤어요? 안 가르쳐줘 봤어요? 하지만 다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공부 잘하는 애는요,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고요.
못하는 애들은요, 아무리 좋은 방법 가르쳐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현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잘하는 방법보다는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서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가서요, 아이들이 수업을 10시간 하고 오면 우리는 10시간 공부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거 틀린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요, 10시간 앉아있다는 왔겠구나,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8시간, 9시간 공부해서 실력이 있는 아이가 되고요. 어떤 아이는 한두 시간도 안 해서 실력 없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이가요, 아유, 나는 공부해서 뭐해, 나는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을 일단 포기하면요,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주더라도 그 아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거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의 문제예요. 몸이 약해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피곤해하고 그래서 매일 졸기나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세 번째는요, 공부 자체가 아니라 공부의 방법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공부 방법이 나쁘면은 효과가 없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론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한다든가, 어떤 아이들은 텔레비 한번 보면 끝장을 낸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름 뭐 취미 다 알지만 이조시대 왕이 누구냐 그러면 태정태 하고 그 다음에 몰라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면 공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공부를 못해요. 좀 이상한 거 같이 들리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미 한국이나 외국에 다 통계가 있는데요,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하고 관계가 나쁘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특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엄마하고 관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갈등을 풀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학을 한대요. 어떤 자학을 하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일수록 공부해라 공부해라 못 살게 구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걸 어떡하는 거예요?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것이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미우면요, 그 과목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셨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간관계가 아이들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공부 못하고 어려워하는 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의 관계가 나빠져서 그렇고 선생님들의 관계가 나빠져서 결국은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5가지를 들었는데 한번 좌우 얘기해 봅시다. 처음에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한 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몸의 문제라고 얘기한 체력, 학습의 방법론이라고 얘기한 지력, 그 다음에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5가지가 있다고요. 잘 보세요. 이 5가지가요, 공부를 못하게 하는 이유인데 이 5가지가 공부 자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결과는 있지만 공부 자체는 아니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공부 자체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는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뭐가 똑같으냐면요, 왼발이 가려운데 오른발을 계속 긁어대면서 왜 시원하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건 이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애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못 살게 굴어서 더 안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만 있다 그러면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애들이 뭘 할까요? 공부를 한다니까요, 스스로요. 몸의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학습의 방법론을 개선시켜주고 자기 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면은 그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해결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면서요, 자기의 실력을 쌓고 자기의 능력을 길러가고 정말 자기의 탤런트를 길러가면서 인생을 승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요, 단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해야 돼요?
다면적인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은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요. 리비힐이라는 과학자가 자기의 그 과학적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이게 물통이 있는데요. 나무 조각을 이렇게 이어서 만든 물통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 조각이 다 완전하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죠. 그러니까 물통의 소질을 최대한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무 조각이 다 완전해도 한 조각만 부러지면은 글로 물이 새버려 가지고 결국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없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됐건 조직이 됐건 시스템이 됐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다 완전하면은 그 시스템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부러져도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인 이 그 자연계 법칙이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을 물질로 봤을 때요.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아까 설명드린 5가지 요소예요. 기억나죠? 집력, 그 다음에 체력, 지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5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 완전히 아주 전면적으로 훈련하면은 자신의 탤런트를 다 발휘하는 건데 이 중에 하나라도 부러지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공부도 많이 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상해가지고 침대에 누워버리면요.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 만큼만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제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력이면 지력 이런 거 한 군데만 지금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뭘 못 채우는 거예요. 내재적인 실력들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한 인간이 자신의 실력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이 5가지 요소를 부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전면적으로 교육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을 5차원 전면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5가지를 부분적이 아니라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키울 때 한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과 탤런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5차원 전면교육을 해야 될 때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2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열심보다 방법론의 전환이고 두 번째는 뭐죠? 단면교육을 다면교육으로 하는 것이다 설명드렸는데 2가지 다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요. 3번째 원리 설명드릴게요. 3번째 원리는 좀 섭섭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2번째 다 동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3번째 원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동의했잖아요. 야, 좋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이런 강연을 어디서 했는데요. 실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강연을 듣고요. 마음에 너무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집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딸아, 미안하다. 여태까지 내가 너 공부 잘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라 못 살게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원동현 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는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야. 왜냐 그 아이가요. 마음이 약하고 자신감 없고 나는 해도 안 돼 그러다가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서 미안하다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요. 야, 너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떡하냐? 너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마음이 강해집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사람 되라 그런다고요. 그렇다고 해결이 되나요? 어떤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이 어리석어요. 그런 아이들 불러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생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지금부터 지혜로운 인간이 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로워집니까? 어떤 아이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고요. 자기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런 아이들 불러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젊음이라는 것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야. 너 지금부터 시간을 황금처럼 아껴 써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껴 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떤 아이가요.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아이를 불러다가 놓고 이러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선생님 존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바른 인간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런 인간이 됩니까?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해결책이라 그러면요.
우리나라 교육에는 문제조차도 없어요. 그걸 안 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해왔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원리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교육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처음에요, 선포를 하고 일어나요. 선포. 선포라는 건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에요. 원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선포한 것만으로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선포해서 원리를 깨닫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걸 선포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시 그렇게 변화되진 않잖아요. 어떤 아이를 정직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정직한 것이 왜 좋고 거짓말하는 게 왜 나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정직한 아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한 것은요, 선포된 것이 변화되도록 하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에서는 그걸 커리큘럼이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고 깨닫게 해준 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혜롭게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의 아픔은 뭐냐면요, 선포는 많이 돼 있는데 그 선포된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많은 이제 그 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이런 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원리대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혹은 커리큘럼이 있어야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5차원 전면교육은요, 마음의 힘을 키우자, 체력을 키우자, 지력을 키우자,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자,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걸 하면은 마음의 힘이 커지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자. 이런 걸 하면은 몸의 힘이 커지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5차원 전면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걸 할 수 있는 25가지 프로그램, 25가지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 제가 만들어 온 표가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 25가지 커리큘럼입니다. 자, 우리 지력을 키운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지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력을 키울 수 있는 지혜 위주의 5가지 학습 방법, 또 약점 위주의 학습 방법, 종합적 학습 방법 해서 5가지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은 그 사람이 지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력도 그냥 마음 커져라, 마음 강해져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대망을 가져라, 그래서 꼭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심력을 가질 수 있는 훈련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목표의식을 키우고 반응력을 키우고 정서력을 키우고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력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력도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진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들, 그래서 효과적인 오운동법, 최대 출력 운동, 또 이 몸을 갖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른 직업관과 또 노동에 대한 이런 개념들, 이런 걸 통해서 바른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체력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관리 능력도 이거예요. 너 시간 잘 지키고 시간 잘 선용해라,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아이들이 실제로 시간을 관리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다 중요한 건 알지만 누구나 다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처럼 자기가 갖는 물질, 언어, 태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관리 능력을 갖자는 거죠. 인간관계도요,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하고 동료와 사회 그런 걸 이해하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계를 갖게 하자는 거죠. 제가 이 첫 그 강의 중에 제가 중국에서 교육했던 것들, 또 제가 몽골에서 교육했다는 얘기, 또 제가 한국에 와서 세인고등학교나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학생들이 또 이런 그 교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면서 자기의 뭘 길러주는 겁니까?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를 직접 키울 때만 그 사람이 자신의 뭘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질과 능력과 탤런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1시간, 2시간 이제 계속 강의를 해 나갈 건데요. 그 강의 중에 할 것은 바로 뭐냐면요. 매일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마음의 힘을 키워봅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풍부한 정서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훈련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중에 하나하나씩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을 이제 잠깐 예고하자면은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요, 지력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방법을 직접 여기서 같이 훈련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력이 커집니다가 아니라 저하고 같이 훈련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지력이 커지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제 방송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체력이 진짜로 향상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기관리 능력이 커져야 되고 인간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이런 그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해 나갈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원리만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결국 우리가 인생에 승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너 가치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함양시켜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힘들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세 가지의 원리에서 첫 번째는 열심보다는 바른 방법, 두 번째 뭡니까? 단면교육이 아니라 다면교육을, 세 번째는 그것을 실제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런 그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그걸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를 키울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배우고 그럴 겁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 이 정도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질문도 갖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좀 마무리를 좀 졌으면 좋겠어요.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항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꾸 졸든가 이렇게 뭐 엉뚱한 짓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면은 컴퓨터 할 때 보면 엄청나게 집중력이 뛰어나거든요.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집중력이 뛰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학교의 그 교사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그 방법론의 문제도 좀 있지 않는가, 이끌어가는 패턴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취미를 갖고 빠져들 수 있는 그 집중력에 대한 네. 방법 좀 논의 좀 어떻게 그래요. 했으면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지금 싶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어디선 잘하는데 여기선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대로 어떤 요인이든지 다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집중을 안 한다 그랬을 때요. 그것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 미우면은요. 일부러도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잘 집중이 되다가 몸이 아프면은 집중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더 생각이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집중력 한 가지가 집중력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관계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력에도 관계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에도 관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면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 그런 다면적인 요소가 풀렸을 때 집중력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지. 우리는 집중력이 없다 그러면 집중력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잠깐 반짝은 하지만 실제로 본질적인 훈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진 요소들을 이렇게 고쳐주려면 아까 얘기대로 다면적인 요소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원칙이고요. 어쨌든 자세한 그거에 대한 한 가지씩은 제가 시간들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 또 있으세요? 저는요, 저기 박사님 교육 중에 뭐 5차원 전문 교육 지금 강의하셨잖아요. 근데 그 5가지가 다 돼야만 그 교육이 되는지 한 그 중에 3가지 정도 해도 그 교육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공부시키는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다른 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성 자체를 어떻게 되냐면 무시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걸 못한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공부 자체이지 않고 어디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또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통제 능력 또 공부 방법론이 나빠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를 해버리면요. 실제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가진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다른 거를 한 것이 공부를 방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한 것이 공부에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그거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부모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진 게요. 한 5분, 10분 시간 뺏긴 것 같더라도요. 그것이 공부하는데 정말 힘이 돼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시간표를 짜면 시간표 짜는 동안에 시간 버린 것 같지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부의 방법을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물통 그림에서도 보여줬지만 중요한 요소를 하나 뺀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요즘 서울대학의 학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왜 그래요? 몇 가지를 집중하다 보니까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노벨상 학문 분야에 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 원리는 제가 나중에 심력을 얘기할 때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또 누구 있으십니까? 마지막 분? 네. 네, 기존의 저기 교육 방법과 지금의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 혼란이 오지는 않을까요? 네, 그 아주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한국의 교육도요. 제가 얘기한 5차원 전면 교육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이요.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거 아니죠. 윤리, 역사, 철학, 음악, 미술, 체육,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겉모양으로 하는 것과 그걸 진짜 하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도요. 이걸 하자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5차원 전면 교육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좀 특별한 교육을 하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요. 보통만 돼도 특별한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 교육이 진짜 상식적인 이해를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적이고 평균적으로 하자는 것이 제 5차원 전면 교육이지 절대로 특별하고 새로운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혼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이제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우리 앞으로 만날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보기로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